15장. 콜린스 씨는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인색하기만 했던 부침 밑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탓에 선천적인 부족함이 교육이나 사회활동으로 보완되지 못했다. 대학에 다니긴 했지만 도움이 될 지인을 만들지 못한 채 필요한 학기만 채웠을 뿐이다. 부친에게 복종하며 성장한 탓에 그는 원래 무척 겸허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진 데다 운둔하다시피 살면서 갖게 된 자만심과 뜻하지 않게 일찍 출세하면서 생긴 자부심이 합쳐져 겸손하던 태도가 상당히 바뀌게 되었다. 그는 헌스퍼드의 목사직이 비었을 때 운 좋게도 캐서린 드 버그 귀부인의 추천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높은 친분에 대한 존경심과 후원자에 대한 공경심에다 자신감과 성직자로서의 권위와 교구 목사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부심이 합쳐져서 그를 자만심과 아첨, 자존심, 그리고 겸손함이 뒤섞인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좋은 집도 갖게 되고 충분한 수입도 확보되자 그는 결혼 계획을 세웠다. 롱본의 가족과 화의를 청한 일도 아내감을 염두에 둔 일이었다. 그 집 딸들이 소문처럼 예쁘고 상냥하다면 그 가운데서 아내를 고를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네들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대해 그가 계획했던 보상이며 배상이었다. 그는 이것이 무척 바람직하고 적절한 계획이며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관대하고 사심없는 무척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딸들을 만나본 이후에도 그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었다. 맏딸인 베넷 양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고 서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첫날 저녁 때 그는 맏딸인 베넷 양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변화가 생겼다. 아침 식사 전 15분 동안 베넷 부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목사관 얘기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그 여주인을 롱본에서 찾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베넷 부인은 상냥한 미소를 띠고 전체적으로는 격려해주는 한편 그가 점찍은 바로 그 죄인에 대해 이런 취지로 주의를 주었다. 밑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라 확실히 대답할 수 없지만 아마 아직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큰애는 곧 약혼하게 될 것 같다는 걸 알려줘야 할 의무를 느껴요. 콜린스 씨에게는 그냥 제인을 엘리자베스로 바꾸면 되었다. 그는 당장에 베넷 부인이 난로불을 휘젓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바꿔버렸다. 엘리자베스는 태어난 순서나 미모 순서나 모두 제인 다음이었던 것이다. 베넷 부인은 그 암시를 소중히 여겼고 곧 두 딸을 결혼시키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전날에는 얘기만 나와도 참기 힘들던 사람이 이제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이 되었다. 메리턴으로 산책 가자는 리디아의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메리만 빼고 모든 자매들이 리디아와 함께 가기로 했다. 콜린스 씨를 내쫓고 서재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베넷 씨의 요청으로 그도 자매들을 따라 나서기로 했다. 아침 식사 후 베넷 씨를 따라 서재까지 온 콜린스 씨는 소장 서적 가운데 가장 큰 2절판 책을 꺼내 열심히 보는 것 같았지만 실은 베넷 씨에게 헌스퍼드의 자기 집과 정원 얘기를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그 행동은 베넷 씨를 굉장히 정신없게 만들었다. 베넷 씨는 서재에서만큼은 늘 여유와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에게 말한 대로 그는 다른 방에서는 어리석음이나 자만심과 마주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서재에서만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뜻 예의를 차려 콜린스 씨에게 딸들이 산책하는 데 동행하라고 권하게 되었다. 사실 콜린스 씨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산책하는 것이 훨씬 어울리는 인물인지라 무척 기쁜 마음으로 큼직한 책을 내려놓고 따라 나섰다. 콜린스가 사소한 것에 허세를 부리고 예의 바르게 사촌들이 맞장구 치는 가운데 드디어 모두들 메리턴에 들어섰다. 어린 사촌들은 더 이상 콜린스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곧바로 장교들을 찾느라 길거리를 이리저리 훑었다. 상점 창가에 전시된 멋진 모자나 새로 나온 모슬린 천이 아니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모든 여성들의 관심이 곧 반대편에서 어떤 장교와 걷고 있는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젊은 남성에게로 확 쏠렸다. 그는 무척 신사다운 외모를 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걷는 장교는 런던에서 언제 오는지 리디아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데니시였다. 그는 지나가면서 몸을 굽혀 인사했다. 모두가 이 낯선 사람의 분위기에 강한 인상을 받고 그가 누군지 궁금해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그가 누군지 알아내기로 결심하고는 길 건너편 상점에서 살 게 있다고 핑계를 대며 길을 건너갔다. 다행히 그들이 건너편 인도에 다다랐을 때 두 신사도 돌아오다가 그 지점에 이르렀다. 데니시는 곧장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친구인 위컴 씨를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전날 런던에서 함께 왔다면서 위컴 씨가 자기 부대에 장교로 임명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 그 젊은이가 완벽하게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데는 바로 군복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의 용모는 정말 빼어났다. 아름다움의 최고 요건들, 섬세한 이목구비와 훌륭한 체격, 그리고 호감 주는 말솜씨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소개가 끝나자 그는 즉시 정확하면서 주제넘지 않은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선체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 모두의 시선이 그리 향했다. 다시와 빅리가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두 신사는 이들 사이에서 아가씨들을 알아보고 곧바로 다가와 평상시의 인사말을 건넸다. 주로 빅리가 말을 걸었고 주로 베닌 양이 대답을 했다. 그는 제인의 안부를 물으러 롱본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다시 씨도 몸을 굽혀 인사하는 걸로 그 말을 대신했는데 그는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모습에 시선이 끌렸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씨와 위컴 씨가 서로 시선을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그렇게 만나게 된 데 놀라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은 하얗게 질리고 다른 사람은 얼굴이 붉어졌다. 위컴 씨가 잠시 후 모자에 손을 대어 인사했는데 다시 씨도 마지못해 응대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일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알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도 없었다. 빅리 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고 이내 작별 인사를 하며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났다. 데니 씨와 위컴 씨는 필리스 씨의 자택 문까지 젊은 여성들과 함께 걸었다. 그들은 리디아 양이 들어오라고 강하게 청하고 필립스 부인이 거실 창문을 열며 큰 소리로 들어오라고 외치는데도 몸을 굽혀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필립스 부인은 조카 딸들을 늘 반겼는데 큰 조카 딸 둘은 최근에 보지 못했던 까닭에 특히 반겼다. 그녀는 두 조카 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길에서 만난 존스 신의 가게 심부름꾼인 베넷 양들이 네더필드를 떠났으니 더 이상 약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네 마차를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카들이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전혀 모를 뻔했다고 말했다. 그때 제인이 콜린스 씨를 소개했고 그녀는 그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필립스 부인은 그를 무척 정중하게 맞이했는데 콜린스 씨는 자신을 소개한 젊은 여성들과의 관계 덕분에 너그럽게 받아주실 걸로 생각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고 하면서 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필립스 부인은 지극히 훌륭한 예의범절에 놀라고 겁이 나긴 했지만 이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둘 수가 없었다. 조카 딸들이 또 다른 낯선 사람에 대해 감탄하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카 딸들에게 데니시가 런던에서 그를 데려왔는데 영영 부대에서 중위로 임관할 거라는 얘기만 해줄 수 있었다. 그건 이미 조카 딸들도 다 아는 얘기였다. 필립스 부인은 그 사람이 거리에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모습을 1시간가량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컴 씨가 다시 나타났다면 분명 키티와 리디아도 필립스 부인과 똑같이 밖을 내다보았겠지만 불행히도 위컴 씨에 비해 어리석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장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다음날 필립스 부부와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필립스 부인은 롱본 가족이 저녁 때 오겠다면 남편에게 위컴 씨를 방문하여 식사에 초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필립스 부인은 멋지고 편안하고 떠들썩하게 제비뽑기 게임을 하고 그 후에 따뜻한 식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즐거운 밤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에 유쾌한 기분이 되어 모두들 기분 좋게 헤어졌다. 콜린스 씨는 방을 나서며 거듭 사과의 말을 했고 필립스 부인도 정말 그렇게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인사말을 지치지 않고 계속했다. 집으로 걸어가며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두 신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목격했다고 얘기했다. 제인은 누구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를 변호하려 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자기 동생과 마찬가지로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콜린스 씨는 돌아오자마자 필립스 부인의 언행과 예의범절을 칭찬함으로써 베넷 부인을 몹시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는 캐서린 귀부인과 그 따님을 제외하고는 필립스 부인보다 더 우아한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필립스 부인은 자신을 무척 정중하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저녁 식사에 자신을 특별히 초대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베넷 집안 딸들과의 관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평생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관심을 베풀어 준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